샬롬. 오늘도 초등학교 스터디 TV에 들어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화창하네요. 너무너무 따숩고 좋네요. 중공에서 날라오는 미세먼지죠. 납성분이 들어있는 거. 이게 뿌연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햇볕은 따스합니다. 이런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촬영을 못했었는데 이제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 야외를 이렇게 나왔습니다. 5월달 처음으로 나왔네요, 제가. 예. 지난번 4월 10일 이전까지 제가 지난 1년 동안 사도행전을 우리가 스터디를 했는데,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스터디를 우리가 했는데, 지난 1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다 올렸고요. 업로드를 했고요. 이제는 5월달, 그래서 4월 10일 이전에 업로드를 다 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이 봤으니까 알겠지만 2024년 4월 1일 날부터 아마 제가 하루에 하나꼴로 거의 올렸던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왜 그렇게 했냐, 본래는 제가 일주일에 월요일, 목요일 2개씩 올렸었고, 선거가 4월 10일 날이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제가 많은 영상들을 삽입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봤겠지만 그 선거에 관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먹히질 않았어요. 먹히질 않았는데 이제는 모든 걸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의 책임입니다. 여러분들이 더불어당을 찍었잖아요. 조국당을 찍었잖아요.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그들이 동성애법을 통과를 시키든 나라 법을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이제 국민 볼것 이제 올릴 발의를 하고 통과를 시킬 텐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 교회는 이제 타격을 엄청나게 받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 그거는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고, 저는 더불어당을 찍어준 사람들은 나는 가짜 그리스도인으로 보는데, 목사건 신학생이건 전도사건 그냥 평신도든 다 나는 그 사람들을 구원 못 받은 사람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사실은 제가. 왜냐, 김일성 신봉자들을 찍어주잖아요. 계속. 그리고 나라를 공산화 만들려고 하는데 그 당을 찍어줘서 지금 나라가 이문에 이꼴됐는데, 결론적으로 뭡니까? 다 알고 찍어줬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신학생들하고 그것 때문에 많이 제가 지금 이렇게 실갱이를 많이 했는데, 교수들하고도 그렇고, 더불어당을 찍어줘야 된다고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나는 저하고 공부했던, 학교에서 공부했던, 신학부건, 대학원이건, 박사과정이건, 그 사람들 나는 구원 못 받은 사람으로 보니까 어쨌든 간에, 목사고, 신학생이고, 교수고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이제 심판하실 겁니다. 그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떨어질 거고, 어쨌든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동성애법이 통과되는 것도 여러분의 책임, 이 나라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법으로 바뀌는 것도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이제 이념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념이 신앙을 초월하잖아요. 이념이 김일성 신봉자들을 찍어주는 그 사람들의 이념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제 나라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제가 그걸 올렸던 건데 그게 안 통했어요. 이제부터는 5월 달부터는 이제 그 사도행전이 이제 끝났으니까 장작 1년의 기간 동안 올렸었는데, 업로드를 해서 1장부터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5월 달 돌아왔는데 4월 달 그거 올리고 나서 이제 한 달을 제가 쉬었습니다. 이제 지금 올라가는 영상은요, 이 영상은 2024년 오늘이 5월 3일입니다. 오늘이 5월 3일 날 촬영하는 거예요. 이거는 왜 이런 말을 하냐, 제가 마태복음 1장부터
10장까지 2020년도에 촬영을 해놨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했는데, 그때 촬영을 해놓고, 그때 사실은, 창세기를 12장부터가 누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삭을 낳고, 또 야곱을 낳고, 그 다음에 쭉 나가지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계보까지 이렇게 해서 그 이집트를 탈출하는 것까지 제가 했었어요. 그거를 동영상을 찍었었어요. 그거를 한 10개 정도 찍었었는데, 창세기를 왜 그랬냐? 우리가 성경을 알려면, 그 성경의 역사를 알려면 창세기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시조인데, 이 사람부터 해갖고 이 사람의 몸에서 나온 것이 바로 다윗이고, 다윗왕부터 예수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려면 거기부터 해야 된다 해갖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를 요약을 해서 중요한 부분만 제가 했었어요. 영상을 찍었었어요. 그게 한 10개 정도 됐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컴퓨터가 잘못되는 바람에 싹 날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건 못했어요. 그래서 그건 날라가 버렸는데, 그게 참 중요한 거였는데 날라가서 어쩔 수 없어요 이제. 그래서 창세기는 이제 못하고요. 그 대신 창세기가 올라간 게 있는데, 창세기 맥잡기라는 걸, 그거를 제가 올렸었어요. 그때 당시에 창세기 맥잡기를 8개인가 올렸어요. 그거야말로 알짜배기만, 노동자이만 했던 거 제가 올렸었거든요. 어쨌든 그건 올라가 있으니까 그것만 봐도 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알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형성이 됐구나. 그걸 알게 될 거예요. 근데 못 본 사람이 있다면 거기 가서 창세기 맥잡기 그거 8개인가 올라갔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끝나고 나면 당시에 마태복음은 1장부터 12장까지 제가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먼저 제가 해놓은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거든요. 그거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7장까지 그 계보를 하고 끝내려고 했었어요, 사실은. 그렇게 하고서 이제 서신서도 넘어가서 에베소는 제일 먼저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을 하고 이런 식인데, 어쨌든, 그래서 당시에 제가 마태복음을 10장까지 그 영상을 찍은 게 있으니까, 아예 이 김에 그냥 마태복음을 1장부터 끝내버려야겠다. 할 것 안에. 먼저 촬영해놨던 거, 2000년도에 촬영해놨던 게 10장까지인데, 그 중에서 오늘 7장, 18절부터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마무리를 요거 7장을 짓고, 이제 8장에 들어갈 겁니다. 8장, 9장이. 그렇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7장, 15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렇죠? 지난번에 여기 아마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거짓 선지자가 뭡니까?
본래는 이제 거짓 대언자인데, 그 헬라어 이 해석에서 좀 약간의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읽는 거 개역 성경이라는 거죠. 이게 이 성경은 어디에서 만드는 거냐면 이게 천주교에서 만드는 거예요. 천주교에 사본이 여러 개가 있어요. 정말 수많은 사본 중에서 그 천주교에서 만드는 성경이 한 개인가 두 개의 사본을 갖고 만드는 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성경이에요. 그래서 해석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너무 안이하게 솔직히 오류가 많아요. 그래서 본래는 대언자가 맞는 건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선지자라고 나와요. 선지자. 본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대언자, 대신 전할 자잖아요. 대신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대언자에게 말씀을 주신 거. 우리 개역 성경, 옛날 성경으로 하자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마음속으로 들려준 거, 아니면 음성으로 들려준 거, 그것들로 이제 선지자라고 하는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도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본래는 대언자가 맞는 거예요. 대언자가. 어쨌든 간에 대언자들을 삼가라. 왜? 거짓이니까. 왜?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와서 속인다는 거예요. 양의 옷. 이리가 양의 옷을 입고 와서 양을 잡아먹으려고 오는 거잖아요. 이리가 양을 잡아먹으려고 오는데 양의 탈을 쓰고 오는 거예요. 양의 탈을. 속이는 거죠. 양을 속이는 거죠. 그렇게 와갖고 어떻게 해요? 양을 잡아먹어버려요. 양을. 그런 것처럼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했잖아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예요? 목사들. 지금으로 말하자면 목사들이나 리더자들을 갖다가 선지자라 하잖아요. 리더자들처럼. 지금은. 응? 그러니까 목사, 그 다음에 여타의 기관에, 교회 기관에 리더자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거 대언자죠.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이 자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말하자면 유태인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 응?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와서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거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런 것 같이 지금 이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 거짓 신학생, 거짓 전도사, 거짓 교인들이 나와서 속이는 거예요. 속여. 그래갖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어요. 응? 그래, 그 사람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상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왜? 그 사람들과 상대하게 되면 넘어가니까. 그들의 선동에 넘어가니까. 이번에 우리가 선거철에 봤잖아요. 4월 달에. 선거 때. 얼마나 악한 무리들이, 주사파들이 선동질을 많이 했습니까? 가짜, 응? 디올 파우치를 갖다가 디올 백이라 하면서, 얼마나 선동질을 했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양재동에 있는 하나로마트 갔었죠? 하나로마트 가가지고 뭐라겠어요? 거기서 파한단에 그때 1,000원인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그게 1,000원이라겠어요? 파한단에? 그때? 그러니까 이 포인트를 많이 준 거예요. 이런 혜택, 저런 혜택, 한 3가지, 4가지 혜택을 거기다 포인트라고 하나요? 혜택을 주니까 그렇게 가격이 떨어졌던 거예요. 할인이 됐던 거예요.
그걸 설명을 하니까 거기 그 하나로마트 직원이 설명을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뭘 하겠냐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었으면 유튜브나 그 뭐 윤석열 대통령 그거 하는 그 촬영된 게 많으니까 거기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여기는 일인데 다른 농협이나 다른 뭐 마트들이나 다른 데는 이런 혜택이 없기 때문에 지금 3,000원이 넘어간다. 여기만 이렇게 싼 거지. 다른 데는 지금 3,000원이 넘어간다 한다네. 그러면 다른 데도 역시 여기처럼 이 포인트 저 포인트 이 포인트 끌어다 대면 여기처럼 싸질 텐데 다른 데는 이렇게 포인트를 안 준다. 혜택을 안 준다. 그래서 다른 데는 비싸다. 현실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전 언론이 어떻게 했어요? MBC에서 JTBC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건 똑 잘랐어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팔을 들고서 1,000원 싸네요. 이 혜택 저 혜택 주다 보니까 이렇게 싸졌네요. 요거를 고기만 편집을 딱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대통령이 팥값도 모른다 하면서 선동질을 해댔던 거예요. 그게 거기에 다 넘어간 거예요. 지금 그게 그래서 그 사단이 났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더불어당이 선전선동을 하면서 투표장에 팔을 들고 가고 지울 파우치를 그 모양을 들고 가고 이 선동에 다 넘어갔던 거예요. 사람들이 이 거짓 선동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 속에 우리나라 사람이 교육률이 세계 1위라고 얘기들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머릿속에 똥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왜? 전교조를 통해서 완전히 세뇌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머리가 비었어요. 그래서 자익들이 얘기하는 것만 들어오는 거예요. 똥밖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요. 이 속아 넘어가는 게 벌써 몇 년이에요. 몇십 년 됐어요. 몇십 년. 앞으로도 계속 속아 넘어갈 거고 거짓 선동에. 이래서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선동질을 하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동물농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동물농장이라는 책. 그 책이 뭐냐면 거기에서 이제 돼지가 선동질을 해야 돼요. 그래갖고 거기에 놀아나는 게 여우예요. 여우.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게 어느 나라를 그게 동물농장을 이렇게 한 거냐면 그게 거기에 나오는 동물농장이 소련이에요. 소련이 망했죠. 여러분들 동물농장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그거 여러 번 읽어봤는데 동물농장에서 그렇게 선동을 해야 돼갖고 모든 짐승이 다 넘어가요. 꼬임에 빠져서. 그래갖고 나중에는 그 돼지가 저기를 얘기하는 공산주의 소련이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레닌이라든가 또 있죠. 또 레닌주의자들, 그 다음에 공산주의자들이죠. 그런 자들을 얘기하는 거고, 국계로 얘기한다면 김일성이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게 선동질을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다 넘어간단 말이에요. 다 넘어가면 그들이 뭐라고 선전을 해요? 동물농장에서 보면 모든 동물들은 평등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서 여러분들 한번 동물농장 읽어보세요. 재미도 있어요. 솔직히 재미있어요. 책이. 그래갖고 평등사회를 만든다게 완성을 해요. 그렇게 해놓고서 돼지만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네들만 공산당에 가입된 그 그룹만 자기네들만 권력을 누리며 살고 그게 몇만 명이나 돼요. 그게 한 5만 명 되지 아마? 5만 명도 안 될 것 같은데 북계? 소련도 마찬가지고 그 나머지는 북한으로 따지면 2,500만이 다 노예가 된 거예요. 지금 처음에 김일성이가 어떻게 했어요? 선동을 모든 재산을 다 공짜로 나눠준다고 했잖아요. 그때 당시 결국 공짜로 나눠줬잖아요. 김일성이가. 그랬다가 어떻게 됐어요? 요 핑계 저 핑계라고 싹 국가로 몰수해버렸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저 모양 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선동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 동문농장 읽어보면 선전선동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나라를 완전히 공산화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게, 더불어당에서 일어났던 게 바로 그런 선전선동이에요. 몇십 년 동안 이어지는데도 속아 넘어가잖아요. 김어준이라는 그 전라도 놈을, 더불어당에 나팔수가 나팔을 불어대면 전부 다 거기도 다 모여들고, 거짓 그 선동에 다 넘어가잖아요. 오세훈이, 지금 서울시장 된 오세훈이하고, 누구야, 그 사람, 박영선이하고 그때 했을 때, 테레가모, 몰라요? 테레가모? 테레가모에, 백바지에, 백구두 신고, 뭐를 먹으러 왔다고요? 다 거짓말로 판명됐잖아요, 그게. 근데 그때,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갔잖아요, 좌파들. 근데 김어준은 그렇게 거짓말을 했는데도 멀쩡해. 감옥도 안 가. 그런 겁니다. 그런 거. 뭔 소리인지 알겠죠? 선전선동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동이 이렇게 무서운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봐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거짓 목사들을 삼가하라. 거짓 교회 지도자들을 삼가하라. 그들은 양의 털을 입은, 목회자의 털을 입은, 지도자의 털을 입은 가면을 쓴 거짓 자들이다. 그들이 너희들의 영혼을 앗아먹고 결국은 너희들의 육체를 앗아먹고 결국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지옥불로 인도한다. 그 말인 거예요, 지금 이게. 응? 뭐래요? 노략질하는 자. 노략질이잖아요, 그게. 노략질.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들의 열매로.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나오지 않으며, 뭐예요? 이 말인 거잖아요, 지금. 이 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엉겅퀴 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 그들의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열매로. 무화과 나무를 심는다고 심었는데 무화과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들의 엉겅퀴, 무화과를 나무를 심는다고 무화과를 나무를 심었는데 엉겅퀴인 거야. 무화과가 열릴 턱이 없죠.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열릴 수가 없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거는 열매를 열릴 수 없다. 그 열매가 뭐예요? 천국 보내주는 구원자를 얘기하는 건데 그게 나올 수가 없지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래서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지금 그 말인 거예요, 지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확실한 거잖아요. 배추를 심었는데 무가 나올 수 없잖아요. 무가 아까 여기 오다 보니까 여기 그 매실이 여기 주렁기로 열렸더라고요. 매실. 자, 근데 꽃 필 때 제가 한참 꽃 필 때 4월 달에 여기 한번 왔었거든요. 그거도 이제 제가 채널이 여러 개가 되는데, 영손의 일상이라는 TV가 있어요. 내 개인적인 것만 이제 한 10분 정도, 5분에서 10분 정도 그런 영상 올리는 건데, 그게 4월 달에 촬영을 한 거거든요, 그게. 그때 와봤을 때 여기에 벚꽃이 그때 한참 필 때잖아요. 근데 벚꽃하고 매실꽃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도 내가 헷갈려가지고, 저게 벚꽃인지, 매실꽃인지 잘 모르겠다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와보니까, 그게 매실나무 맞았어요, 그게. 매실이 주렁주렁 많이 열렸더라고요. 봐요. 벚꽃이 지고 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매실이 열릴 수가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비슷하긴 한데 꽃이 진 거 보니까 매실이 아닌 거야. 근데 보니까 벚꽃인 줄 알았더니 매실나무였던 거야. 오늘 와 보니까 열매가 작년 같은 경우는 얼마 안 열었었거든요. 근데 올해 엄청 열었더라고요. 바로 그거예요. 벚꽃나무에서 매실이 열릴 수 없다.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오늘 완전 살아있는 저기네, 스터디네, 오늘. 바로 그겁니다. 좋은 열매에서,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여는 거지,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열릴 수 없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 이게 뭐예요? 불 속에 던져진다는 게. 여기에서 불 속이라는 건 뭐예요? 지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옥. 불 속에 던져지는 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소돔과 고모라에 어떻게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됐어요? 지난번에 이거 7장 앞절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동성애로 망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냥 유황을 그냥 막 유황불을 내려가지고 다 거기가 그냥 완전 그냥 폼페이가 거기가 갑자기 그냥 그 화산이 폭발해갖고 저기 된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멸망을 했다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지옥과도 같은 거잖아요. 지옥과도. 여기가 바로 지옥인 거예요. 지옥. 응?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위에부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래요 지금? 불에 찍혀 들어가는데,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의 본색을 알 거다. 지금 이 말이잖아요. 그들의 본색이 뭐예요? 나쁜 대언자들이 뭐예요? 양의 탈을 쓰고 온 목회자들, 대언자들, 교회에서 가르치는 지도자들, 그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례대표제 반드시 폐지해야 된다. 자, 그런데 더욱 심각한 건 뭐겠습니까? 이재명이 손을 잡고 있는 것은 어디도 손을 잡고 있습니까? 바로 통진당 후속 세력, 진보당, 그리고 좌파, 극좌파 시민단체들과 지금 손잡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친국파 국회 입성을 민주당이 보증서주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었습니다. 벌써 몇 석 보장해주고 있다고요? 4석 보장했다고요. 비례 3석, 지역구 1석. 이런 과정 속에서 어제 진보당이요, 당원 투표를 했습니다. 어떤 당원 투표를 했느냐? 3석을 어떤 사람이 가져갈 것인지, 진보당 내에서 어떤 사람이 이 3석을 가져갈 것인지 당원 투표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1번으로 뽑혔냐면요, 바로 이 사람이 1번으로 뽑혔습니다. 국보법 위반 혐의, 장진숙이 1번이에요. 나머지 2명은 누구냐? 이런 사람, 국보법 수배, 민노총 간부, 민중당 대표, 비례 당선권이라는 겁니다. 자, 어제 이런 식으로 뽑은 겁니다. 진보당 비례대표 후보자 장진숙, 한총용 대의원, 국보법 위반, 2위 전종덕, 민주노총 사무총장, 7대 전남도 의원, 18대 19대 총선 민노당,
3위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 민중당 공동대표. 이런 사람을 지금 배지 달아주기 생겼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요, 이대로 가면요, 배지 달아요. 왜냐? 당선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제 새진보연합 비례대표 후보 보십시오. 용인이 또 들어갔습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공동대표, 정의당 부대표, 노사모 국민경선위원. 최혁진, 문재인 정권 사회적 경제비서관, 민주당 사회적 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원주 협동조합 운동협의회 이사.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재명이 만들고 있는 이 통합형 비례정당, 여기에 당선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진짜 위험하다. 이거 반드시 우리가 막아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총선에서 더 많은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는 것이고, 더 많은 국민들에게 이런 사실관계들을 알려서 우리 국민들이 현명한 투표를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드렸던 것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요, 이재명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방탄조끼를 위해서 정말 연일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와 관련해서는 통진당 후속 세력과 좌파 시민단체들과 손잡아서 더 방탄조끼를 두껍게 하고 있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조국과 손을 맞잡으면서 방탄조끼를 한 겹 더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재명의 노림수고 이재명이 그리고 있는 그림이라는 거예요.